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너그러워지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착하게만 살아선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착하면 당한다. 이럴 땐 이기적이어야 한다는 주제로 중년 이후의 삶에서 꼭 필요한 지혜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손자병법의 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은 전쟁에서 적을 제대로 알고 또 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장을 살면서 여러 번 마음속에 되새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게 꼭 전쟁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인간관계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하게 살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때론 불편해도 웃고 억울해도 참고 싫어도 거절하지 못한 채 넘어가곤 했죠. 그게 사람 사이에서의 예의이자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착함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저도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팀의 동료가 자주 제게 일을 떠넘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 보여서 조금 도와주자는 마음이었죠. 나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해줄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서 점점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은 팀장님께서 회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땡땡 씨가 알아서 잘 해줄 거야. 늘 도와주잖아. 그 순간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팀의 해결사였지?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내 감정을 숨기고 착한 사람처럼 굴면서 상대를 도와준 것이 결국은 나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있었구나. 사람들은 내가 괜찮아 보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 이후로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치 않는 부탁에는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나의 시간을 침범하는 요구에 대해선 한번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유예하는 여유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저를 더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말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감정 표현이 건강하구나라는 평가를 듣게 됐죠. 이후로 저는 손자병법의 이 말을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꼭 누군가를 해치려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의 패턴, 내 감정을 무시하게 되는 흐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도와줄 수 있고 어디부터는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고 진짜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착하게만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다른 사람들에겐 늘 친절하고 따뜻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파악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의 마음과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어른스러운 지혜입니다.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이제는 단단하게 사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아들러의 말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처음 들었을 땐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마음 한편이 찌릿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대부분은 늘 누군가의 기대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이죠.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했고, 결혼 후엔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해 좋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원들을 챙기고 상사의 신뢰를 받기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늘 남을 배려하고 싫은 소리 잘 안 하고 불편해도 잘 참고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그 시기가 마침 은퇴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 손에 시간이 돌아왔을 때 어쩌면 기다리던 자유의 시간이었겠지만 저는 허전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찾아왔는데 정작 저는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가 참 길고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공허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예전 대학 친구와의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요즘 좀 허전해. 할 일은 많은데 뭐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야, 이제라도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동안 남 눈치 보느라 너 자신은 다 잊고 살았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동안의 제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바라는 대로의 삶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나를 되찾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고 젊은 시절 잠깐 배우다 그만뒀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죠. 놀랍게도 매일 몇 글자씩 써 내려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생기니 하루가 훨씬 더 가볍고 풍성해지더군요. 우리는 살아가며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란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고 건강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들러의 말처럼 인생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경기가 아닙니다. 그 기대는 때로는 나를 올가매고 때로는 나를 잊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러운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게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아낄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단 한 사람의 기대를 채운다면 그건 내 기대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중년 이후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니체의 말입니다. 누구든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 말은 나이를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정의하는 철학자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나이를 먹는다는 걸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기고 체력이 떨어지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짜 늙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한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모자라 허덕였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설렘이 없고 낮엔 멍하니 TV를 보다가 저녁이 되면 쓸쓸한 기분이 밀려왔죠. 그땐 정말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다가 20대 시절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기타를 배워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연주해보고 싶다.
순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 언젠가는 왜 한 번도 오지 않았을까? 나는 왜 늘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사람을 챙기느라 정작 내 즐거움은 뒤로 미뤄뒀을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자. 그렇게 먼지 쌓인 낡은 통기타를 꺼냈고 유튜브로 독학을 시작했죠. 처음엔 손가락도 아프고 코드 하나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웃으며 말했죠. 그 나이에 기타를 배워서 뭐하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5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제 삶에 색을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니체가 말했던 스스로 즐거움을 만드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의 진짜 뜻을요. 여러분, 즐거움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내 삶 속에서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게 책 한 권일 수도 있고, 산책길의 햇살일 수도 있고, 오래된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이란 꼭 거창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하루하루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런 소소한 기쁨들이 쌓여 우리 마음을 젊게 만들고 다시 삶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도 챙기고 웃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삶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 안에 즐거움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너무 의무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나는 즐겁다고 말해본 적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이제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나를 웃게 만드는 그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환해질 겁니다. 니체의 말처럼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언제든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랄프 wal도 에머슨의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다. 젊었을 땐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이라 하면 을의 높은 지위, 많은 돈, 명예, 사회적 인정 같은 걸 떠올렸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성공을 향해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엔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이 전부인 줄 알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는 좋은 아버지,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해주면 마음이 흐뭇해졌고, 조금만 뒤처졌다는 소문이 들리면 속이 바짝 말랐죠. 그러다 보니 삶은 늘 긴장과 비교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런 삶이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은퇴가 다가오고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문득 아침이 허전해졌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뭔가 의미 없는 반복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일찍 눈을 떴지만 더 이상 갈 직장이 없다는 걸 떠올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죠. 오늘 날씨 좋다. 커피 마시면서 창밖 좀 봐. 그 말에 따라 주방에서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따뜻한 향기가 피어오르는 머그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았죠. 햇살이 포근하게 스며들고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에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순간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인데 그 평범한 순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범한 하루의 고요함이야말로
진짜 성공일 수 있다는 걸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릴 땐 특별한 날이 많아야 인생이 빛나는 줄 알았습니다. 기념일, 성취, 축하. 그런데 나이 들면서는 그 특별함보다는 아무 일 없는 하루, 걱정 없이 밥을 먹는 저녁,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 더 큰 행복과 성공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친구 하나는 젊었을 때 대기업에 다니며 억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부러움을 샀지만 늘 바쁘고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몇 년 전 건강이 크게 나빠져 회사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그 친구를 만나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그 친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들리는 게 짖는 소리, 풀 냄새, 밥 짓는 냄새, 그게 내겐 최고의 성공이야.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누구의 시선이나 사회적 척도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아침에 편안하게 눈을 뜨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고요한 것, 이런 일상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에머슨의 말처럼 가장 위대한 성공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 더 이상 치열하게 남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삶에 감사하고 평화를 느낀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작은 평화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커피 한 잔, 고요한 산책, 가족의 웃음소리. 그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니까요. 다섯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입니다. 단순함은 최고의 정교함이다. 이 짧고 단호한 문장은 살면서 점점 더 깊이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젊을 땐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건 어쩐지 부족해 보이고 세련되지 못하고 무언가 덜 갖춘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며 점점 깨닫게 됩니다. 진짜 깊이 있고 아름다운 삶은 덜어낼 줄 아는 삶이라는 것을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집 정리였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물건들, 입지 않는 옷, 안 쓰는 그릇들, 그리고 언젠간 쓰겠지 하며 구석에 넣어둔 자질구레한 것들. 막상 정리하려니 하나하나에 손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건 딸아이 어릴 때 쓰던 거였지. 이건 출근 첫날 샀던 가방인데. 그렇게 추억을 핑계 삼아 쌓아둔 것들이 집 안 가득이었죠. 그런데 마음을 다잡고 하나둘 정리해보니 놀랍게도 집이 넓어진 것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고 남겨둔 옷들, 브랜드 좋은 옷들. 그런데 결국 손이 가는 건 몇 벌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절마다 자주 입는 옷만 남기고 나머진 싹 정리했습니다. 결과요? 매일 아침 뭘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하루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 단순함은 사람 관계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한동안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엔 연락도 많았고 모임도 잦았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드는 걸 어쩐지 내가 쓸모없어졌나 하는 쓸쓸함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문득 늘 연락해야 했던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정말 소중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유지된 관계, 나를 피곤하게만 만드는 관계. 이젠 그런 인연들을 욕심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건 손에 꼽을 정도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는 조용하지만 깊고 가볍지만 따뜻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가이자 과학자였고
복잡한 것들 속에서 본질을 찾아내는 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단순함은 최고의 정교함이다. 이는 단순히 미니멀리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욕심, 과한 비교, 남의 시선에 휘둘리는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이 또렷해집니다. 예전에는 더 갖고 싶다는 욕망이 저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덜어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득 차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의 여유, 바람 한 줄기의 고마움, 고요한 저녁의 따뜻함, 이런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단순해진 삶을 통해 더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신가요? 그렇다면 덜어내는 일을 해보세요. 물건이든 일정이든 관계든 생각이든 단순해질수록 인생은 오히려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나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작게라도 비워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단순함이 주는 깊은 여유와 평화를.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우아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5가지 명언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명언들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는 것, 타인의 기대보다 나의 마음을 우선하는 것,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 평범한 하루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조금씩 덜어내며 나를 더 선명하게 마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더 단단하게, 더 평화롭게, 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소박한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저녁의 평화가 더 깊고 진한 의미로 다가오죠.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면 그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즐거움을 만들고 평화를 선택하고 나 자신을 아끼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분명히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내 마음을 한 번쯤 꼭 안아주는 시간, 그런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따뜻하고 단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